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혹시 최욱 씨 그 최근에 네. 이 청년 수당 관련해서 네. 서울시 보도 나온 거 혹시 봤습니까? 그 이슈는 성남 거 아닙니까? 청년수당은 성남 독점 아닙니까? 성남? 아니에요. 아니요? 서울시가 먼저 지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가 추진을 했었는데 네네네. 복지부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 계속해서 뭐 직권 취소하고 뭐 이렇게 안 된다 했었는데 갑자기 네. 복지부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도 청년수당이 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청년수당이 어쩌다가 복지부로부터 이렇게 홀대받다가 금지되다가 갑자기 돌아서게 됐는지 그 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제 받게 되면 정말 어떤 청년들이 받게 되는지 그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청년 아니죠? 최욱 씨는 아니죠? 청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37세까지. 아 그래요? 이런 제도 없어져야 됩니다. 아 정말. 네, 근데 그것도 한번 정확히 한번 팩트 체크를 세금 낭비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청년수당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이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청년들의 현실을 알려주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열혈 청년이자 바로 그 청년수당을 깔짝 받았던 네. 김한나 씨.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청년수당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청년들한테 돈 준다 혹은 뭐 취업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뭐 월 50만 원 이렇게 좀 준다 요 정도까지는 그냥 예전에 보도 통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청년수당이 뭔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최근에 그 맥킨지 보고서 네. 네. 너무 낮은가요, 돈이? 아니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뭐요? 잘 알고 계신 거죠? 예. 네 맥킨지는 제가 잘 압니다. 네. 네. 다시 할게요. 2016년 7월인가 맥킨지 보고서 제목이 네. 이게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첫 세대가 이렇게 이제 등장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빈곤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이 네. 사회 안전망이 청년을 대상으로 없는 나라에서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학업에 종사하거나 취업 중에 있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네. 그러니까 졸업을 했거나 뭐 예를 들면 취업 중에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한 생활 보조와 이제 취업의 준비에 필요한 돈을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골자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청년 수당인 거죠. 네. 다만 이제 어떻게 선정할지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한나 씨 네. 청년 수당을 받았습니까? 네, 한번 받았습니다. 작년에. 작년 몇 월이었죠? 그게 저봐 저도 기억도 못하는 걸 왜 주냐는 거예요. 이 세금 이 소중한 세금을 저도 기억도 못하는데. 네, 준거 확실히 기억하는데요. 네. 네, 제가 7월, 8월? 네, 받았던 7월 말 정도. 네, 8월. 네. 어디다 썼는지 기억합니까? 네,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다 썼죠? 일단 학원. 헤어 하는데 쓴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학원. 네, 학원비로도 쓰고요. 그리고 교통비. 그리고 그거 외에도 식비로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비도 쓰고 그 책값 서점에 가서 책을 사야 될 때 책값으로도 쓰고요. 여러모로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때 볼 때 그거 외에도 약국에서 뭐 약을 사야 될 때 네, 그것도 비용도 다 첨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현금으로 받는 겁니까? 네, 작년에는 네. 현금으로 지급을 네. 했었습니다. 아, 앞으로는 좀 달라집니까? 그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이제 동의하면서 네. 권고로 네. 카드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라 그래서 저희가 뭐 청년 뭐 이렇게 카드 뭐 이런 걸 우리은행이랑 지금 협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카드를 쓰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뭐 이런 효과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카드 사용을 고려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거에 필요한 돈을 내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고시원비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구직 비용과 생활 비용을 이렇게 보조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 뭐 사용처는 좀 저희가 그 좀 보완을 해서 카드 사용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청년수당은 사실 요즘 워낙 청년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많이들 하는데 근데 복지부가 그때는 이제 반대를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이제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는데 왜 그랬던 거죠? 가장 뭐 형식적인 이유로는 네. 그 서울시 청년수당이 이제 구직 활동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구직 활동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학원에 등록할 때 그 학원비. 근데 요즘 뭐 청년들은 구직 활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뭐 하려고 할 때 꼭 학원에 등록해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약간 뭐 산업사회 때는 뭐 자격증 따가지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그런 관점이 성립하는데 지금의 현실과는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직 활동의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형식적인 이유였고 보건복지부랑 뭐 협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걸 발표하자마자 네. 그 여당과 뭐 정부에서 네. 계속 포퓰리즘 뭐 악마의 속삭임 네. 뭐 범죄 행위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계속 가하면서 행정적인 협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조건 때문에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그건 거기다 물어봐야죠. 자꾸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악하고 계신. 그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 사실은 청년 문제에 대한 시각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뭐 예를 들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욕구와 욕망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변화된 현실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이 대단히 없고 청년들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필요로 하고 취업을 할 때도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친구인 경우에는 굉장한 비용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네. 또 취업에 실패하고 뭐 이런 걸 악순환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저는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원순 죽이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 그걸 지금 말한 겁니까? 그거 말했죠. 나 불편해하시죠. 아니 그랬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게 방향 바뀐 거 아니냐. 아이 그런 음모론은 안 됩니다. 네. 이거 음모론입니까? 뭐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실질적인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합의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를 어떻게 공동으로 낼 거냐까지 합의를 했다가 네. 뭐 저희가 알기로는 동아일보 일면에 정부와 서울시가 이제 협치 실험을 한다 뭐 이런 네. 대규모 큰 기사가 나고 나서 네. 화를 내신 분이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되는. 누가 화냈어요? 최순실 씨? 제가 알기로는 뭐 청와대의 어떤 수석실에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까?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거는 뭐 그냥 루머죠 루머. 아니요 뭐 루머는 아니고요. 네. 이미 기사화도 꽤 됐었습니다. 아 화난 거를 네, 화난 것도 기사가 됩니까? 아니요 이제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제, 입장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뭐 추적 기사들이 몇 개 있었고 그건 뭐 사실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동의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동의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뭐 상황이나 뭔가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또 내세우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보건복지부는 이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사항을 충실하게 잘 반영했다. 이게 이제 승인해준 이유고요. 그냥 상황적으로는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도 청년 수당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공약화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도 뭐 그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정책은 꼭 서울시 아니라도 시행이 될 만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방향을 급선회한 것 같기도 하다.
예, 뭐 작년에 발표하고 나서 9개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어서 약간 지금 전국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요거 이제 저 이재명 시장이 선점한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인지를 꼭 좀 따져 묻고 싶네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시작한 건데 네. 그 성남시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은 이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건 24세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그 월 10만 원인가를 이제 그 상품권으로 이제 주는 내용이고요. 이건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정책에서 보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범주에 있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 이제 구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뭐 자기가 창업 활동을 하는데 준비를 하거나 이런 네. 탐색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탐색과 진로 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한 300만 원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해드리는 그러니까 대상을 보편적으로 하진 않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3,000명, 올해는 5,000명 이상 정도의 나이 제한 있습니까 혹시? 네, 19세에서 저희가 29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랑 아무 관련이 없네. 아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네네. 왜 그 피땀 어린 세금을 갖고 청년들의 담배값으로 나가게 만드냐. 네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담배 안 피는 사람 이렇게 딱 걸러내시죠. 금연자들 위주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일자리 창출 얘기를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한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히 유럽 국가들 보면 그게 이제 뭐 경제 구조도 확 변하고 있고 사실 일이라는 게 요즘에 뭐 대통령 후보 두 분이 뭐 일을 공공에서 창출할 건가 시장에서 창출할 건가 논쟁을 하고 있던데 네. 제가 보기에는 공공도 시장도 좋은 일자리를 만든 저는 사례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의 지금 상태가 바닥에 있으니까 그 바닥을 좀 올려주지 않으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나 역량 자체를 함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못 갖게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사회적인 부조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최욱 씨 의견에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뭐 예를 들어 단기 알바라든지 인턴 뭐 이런 식으로 한 3,000명, 5,000명을 채용을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경력도 되고 네. 어디 이력서에 쓸 것도 줄한줄 생기고 네.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고 네. 경험 형성을 위해서 이제 1년간 네. 뭐 지원을 해서 어디 가서 근무해보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네. 그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라는 맥락에서 경험을 좀 쌓게 해주는데 이제 초점이 있고요. 네. 이 공공 일자리 자체가 청년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다 만족시킨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주자. 네네. 그렇지 않고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욕구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다양한 그 현대 사회의 일자리의 수요 같은 것을 네. 공공이 그걸 다 흡수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 청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네네. 정책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김한나 씨한테 한번 좀 네. 직접 혜택을 잠깐밖에 못 받으셨지만 잠깐 받으셨었으니까 네. 한 달 받으셔서 그걸로 어느 정도 생활이 좀 됐는데 네. 한 달 끊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려워졌습니까? 네, 당연히 어려워지죠. 그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금 혼자 사세요? 혼자 살고 있진 않지만 네. 생활비가 무척 많이 들더라고요. 일을 안 하면. 회사 생활이라는 거 직장인이 안 되면 네. 확실히 그냥 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놀고 먹는데도 돈이 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그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타워 팰리스 산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죄송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걸 혜택 받는 사람들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밖에 네. 없으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두가 받고 싶어 할 텐데 네. 그 동의 가능한 사람들이 선정이 돼야 될 텐데. 무조건 뭐 소득 기준으로 한다면 뭐 그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기준을 합산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미취업 기간하고요. 네. 이제 소득 기준 두 가지를 50% 합산을 했고요. 이제 신청을 한 사람이 6,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3,000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으니까 2대 1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네.
청년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조건에 이제 있는 청년들의 숫자는 저희가 이제 한 3, 4만 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미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거나 뭐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거나 뭐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데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뭐 이런 청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시험 공부라든지 이런 것에 뭐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올해 이제 5천 명 하면서 실제 신청은 한 10,000여 명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직하는 사람도 이제 여러 사연이 있을 테지만 그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좀 빈틈을 메워주는 이런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있는 거 같네요. 이제 그 학업이나 직업에 들어가기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근데 이제 대부분 탐색할 때 생활비가 드니까 이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로 가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다 보면 취업 준비를 또 못 하니까 그렇죠. 또 구직에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난해지고 또 아르바이트에 가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목적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제도 굉장히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또 경험해 보니까 이 돈 많은 집 자녀가 이런 거를 잘 타가더라고. 내 보니까 진짜 그래. 그런 이제 서류 같은 거를 잘 꾸미고 뭐 정보도 많고 아주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내가 참 죽겠네. 작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득하고 미취업 기간을 50, 50 합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취업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부모소득이 좀 높아도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소득 기준을 좀 강화해서 중위소득이면 이제 3인 가족으로 하면 중위소득이 한 400 몇만 원 되거든요. 월로 하면. 400 몇만 원. 그러면 그 이하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거 잘 해야 돼요. 우리 한나 씨는 그 신청하실 때는 어떤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어려움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디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신청이요? 네. 일단 어디서 본 거는 아니고 그냥 딱 인터넷 메인 화면에 딱 떴을 때 이거다. 이거다. 50만 원이다.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월 50만 원이면. 네,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다 딱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공고를 눌렀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표를 1년간 약 1년간의 계획표를 세웠어야 됐어요.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구나. 예, 약간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 12달의 계획을 뭐 1월에는 어떻게 할 거고 2월에는 어떻게 쓸 거고 뭐 3월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등등 계속 계획을 쓰고 그다음에 뭐 서류 같은 것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 돈이 왜 필요한지를 이유를 썼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자기소개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문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놓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뻥도 좀 다 뻥이지. 아닙니다. 뻥을 칠 수 없죠. 선생님, 나는 저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렇게 뻥이 가능한 거는 굳이 그냥 빼세요. 저런 거를 아예. 그러니까 아예 저런 거 다 빼고.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 같은 거 다 빼고. 객관화할 수 있는 거. 계획을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최소한의 자기 활동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아주 부적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 돈으로 내가 무기를 사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사회적인 상식적인 그 선에서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복수의 심의위원들이 이런 목적은 조금 그 지원하는 게 부적당하다 이런 경우를 걸러내는 정도. 아니 뭐 어차피 팩트 체크 못 할 건데 그래서 돈 많은 집 자녀들은 비서들이 저거 다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50만 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객관화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그럼 우리 한나 씨는 졸업은 하신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혹시 저 미취업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꽤 길었죠. 졸업하고도 한 2년, 3년. 2년, 3년 정도. 네. 알바 같은 건 하셨고. 네. 그거는 학교 들어갈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거의
거의 매년. 네.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럼 이거를 신청하신 다음에 받으시면 좀 아르바이트에 집중했던 시간을 조금 더 구직 활동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좀 됐었습니까? 그때 한 달 정도는? 네. 네, 그쵸. 이게 근데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아르바이트를 그때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조건이 아르바이트 몇 시간 뭐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청년수당이. 그때 그러니까 일을 자체를 하면 신청이 아예 안 됐었던 거죠. 구직 기간이 조금 있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도 몇 시간 이상 이하만 되는 거죠. 이상이면 절대 뭐 조건이 안 되니까 아예 네. 참여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소득이 안 잡히는 일도 많죠.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웨이터. 네. 월 6천만 원씩 받으면서 내 세금 50만 원 또 갖고 갔나? 내가 이거 죽겠다니까. 아, 50만 원씩 내요 세금을? 아니, 그러니까 내 돈 쪼개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잡긴 좀 애매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부모님이 잘 사셔서 아르바이트 굳이 안 해도 되는 애들은 네. 그냥 미취업 기간이 훨씬 길어지니까 더 길지. 그 돈 받아다가 룸사롱 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안이랑 저희가 투명성이 없으면 그 작년에 이제 1개월이지만 네. 1개월 동안 이제 사용 내역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 올해 그랬더니 이제 77.7%가 이 구직의 직접 경비로 사용을 했고요. 22몇 %가 이제 우리가 간접비라고 하는 교통비, 교통비 같은 식비 거. 뭐 이제 뭐 이런 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이제 뭐 그런 우려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뭐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협의할 때 보니까 뭐 사용 내역을 저희가 한 달이지만 모니터링 해보니까 사실상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돈이라는 게 거의 없어서 실제로 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냐면 뭐 굳이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노인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이런 건 정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에게 50만 원이 되게 절실한 돈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네. 오늘따라서 최욱 씨가 이 서울시 정책이 굉장히 반기를 많이 드시네요. 아,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이 저항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제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왜 서울시는 그나마 재정 자립도도 높고 돈도 많으니까 뭐 성남도 그렇고 뭐 고향도 아마 비쌀 것 같은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시도에 사는 젊은이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서울로 가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서울시한테 요구할 게 아니지. 다른 데서 못하는 데는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네. 우리 뭐 예를 들면 성남 아니고 뭐 다른 뭐 대전시 같은 데서 하고 싶은데 네.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그 대전시청에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왜 안 하냐. 그러면 저 정부가 그것도 지원해야죠. 그 지금 서울시 예산이 한 27조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복지비로 들어가는 게 9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 이상이 이제 복지비로 들어가는데 사실 청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이게 작년에 이제 90억이거든요. 아, 90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0.34% 뭐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청년을 그 안전망을 좀 깔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제도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학교 다니면 뭐 학업 수당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공부나 어떤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다가 사회가 좀 응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뭐 연금도 부실화될 거고 그다음에 부모 세대의 부담들이 계속 늘어갈 거고 맞아요.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공공의 책임으로서 조금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좋겠다. 이게 이제 하여간 저희가 실시하는 배경입니다. 예산이 27조인데 90억 주면서 제가 너무 좀
생색냈네요. 아주 미안합니다. 네. 네. 그 혹시 우리 한나 씨는 네. 이 딱 돈을 받으면서 네. 야, 이게 계속 이렇게 받다 보면 네. 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에이, 않겠죠? 50만 원 갖고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네, 저 차라리 저는 청년수당 안 받고 취업하는 게 취업해서 낫죠.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목마른 아이예요. 50만 원이라는 건 정말 네. 최소 음. 생활 경비인 건데. 네. 네. 아니면 혹시 50만 원으로 100명한테 줄 거를 30만 원으로 150명한테 준다.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받는 사람을 좀 더 혜택 수혜자를 좀 더 늘린다. 저희가 네. 이제 50만 원이라는 거 기준을 정할 때 네.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그 청년들의 이렇게 약간 생계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50만 원 전후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서울이 집이 없어서 이제 뭐랄까 주거비가 드는 경우에는 사실 훨씬 더 50만 원은 턱도 없는 얘기지만 이제 서울에서 집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자기 뭐 활동에 좀 쓰고 뭐 이런 경비가 한 5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그 정도가 있어야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어떤 다른 활동을 안 하고 구직 활동에 좀 전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다는 게 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거주 공간이 있다는 있다. 네. 의미겠죠. 네. 서울에 집 있는 애면 걔는 엄청 부자야. 네. 네. 그것도 오해의 여지 있으니까. 네. 자, 이 서울시가 아주 야심차게 추진했던 청년수당이 작년에 잠깐 이제 멈칫했다가 올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럼 어떤 뭐 일정 같은 거 아니면 뭐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일단 일정은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동의를 받았으니까 조금 협의할 것들이 있어요. 뭐 청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정부랑 약간 협의를 좀 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4월 25일경에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할 생각이고요. 네. 공고해서 이렇게 뭐 선정하고 뭐 또 뭐 행정 처리하고 이런데 좀 시간이 걸리면 6월부터는 이제 지급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지금 계획을 네. 짜고 있습니다. 그 공고 기간을 한나 씨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네, 공고 6월 달에 기간 다시 길게 해야 됩니다. 네. 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또 대선 때 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뭐 공고 작년에 네. 청년수당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클릭 수가 제일 많은 정책이었어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오히려 도움이 됐군요. 네, 홍보에. 그 인지도가 저희가 그때 작년에 이제 시행 초기인데도 거의 90%에 이르는. 저 워낙 뉴스 보도가 많이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들 이런 거 네. 확대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확대돼야 돼요. 이제 와서 아니 27조인데 90억 준다는 얘기 듣고 네. 내가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반성했어요. 네. 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요즘 뭐 우리도 예전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요즘 청년분들은 힘든 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실업률 같은 것도 워낙 높고 뭐 회사나 들어가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일 수밖에 없는데 다 그랬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뭐 얘네만 힘들어. 이거 말을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때도 힘들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직장 못 구해서 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요즘 그 구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한나 씨가 느낄 때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말을 해주셔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네,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지금 그래서 일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으니까 지금 여기. 못 잡았어요? 그런 거 치고 아주 밝으시네. 그러니까 너무 밝고. 밝으시네. 이렇게 밝아야 좀 살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아이여서. 네. 훌륭하시네요 이런 분은. 안 그랬으면 저 이미 한강 갔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유람선을 왜 탈라 그래? 그러니까요. 돈 아껴야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네. 이번에도 그러면 청년수당 신청해요? 하고도 싶은데 그 전에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간절해요. 차라리 더 많은 청년들에게 가되 저는 빨리 나이가 있으니까 또 빨리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수당이요. 네. 20살부터 이게 기준이잖아요. 29까지. 네. 근데 20살이 받았을 때 그 돈 지급액과 28, 29이 받았을 때 그 지급액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50이지만. 네, 같은 50이지만 왜냐하면 20살 같은 경우에는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아무리 이렇게 50만 원 받아도 네. 그 쓰는데 그래도 나이 따라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지출액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씀씀이도 좀 다를 것이고 그리고 뭐 28, 29이면 진짜 뭐 이것저것 뭐 보험료도 낼 것이고 막 이것저것 또 낼 수 있으니까 본인 좀 더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더 받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씀씀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네. 금액이. 아니 기획관님,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연령대를 좀 높이면 안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30대는 또 이제 30대가 그래요. 더 절박한데 걔네가 더 힘들거든 사실. 이제 왜 20대만 주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금 많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네. 30대는 일자리 경험이나 이런 것, 뭐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유도하는 게 이제 정책적인 효과가 클 것 같고 20대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약간 지지받는 기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지대를 좀 마련해 주는 게 탐색기에는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이 탐색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좀 구체적인 진로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은 의견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대상을 위로 좀 높이기에는 근데 서울시의 이제 뉴딜 일자리 사업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4세, 39세까지 대상이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욱 씨는 뉴딜 일자리로 가면 되겠네. 아니 그 서울시 안정망이 촘촘하네. 34세, 39세. 그러니까 이제 뉴딜 일자리는 34세, 네. 그다음에 창업 지원은 39세. 이 사각지대가 이제 30세에서 34세 사이까지. 요때는 성남에 살아야 됩니다. 이 사각지대가 있네. 네. 아니 우리 한나 씨가 얘기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20세, 21세, 22세 요 정도는 한 40만 원 주고 차등해서. 네, 한 27, 8, 9세는 한 60만 원 주고. 그 실제로 이거 이제 선정을 하다 보면 네. 20대 후반에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기간도 있고 하니까. 미취업 기간이 이제 그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저희가 평균 나이를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27에서 28세가 평균 나이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대 초반에서는 뭐 중학교 때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미취업 기간이 이렇게 유지되지 않았으면 사실상 그 대상이 되기가 어려워서 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요. 후반대로 갈수록 대학교 졸업하다 보니까 학자금 이미 대출. 네. 이거 취업을 하라는 건지 빚부터 갚고 일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나 씨도 지금 그 대출 아직 못 갚은 상태예요? 네, 엄청 많죠. 벌써 4년 만에 또 파랗게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다 빚입니까 지금 현재? 네. 아유, 장학금이라도 좀 받지. 아유. 그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받은 거야. 죄송합니다. 네. 혹시 너무 밝으셔가지고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예술 계통에 또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밤새 연습하고 막 그래야 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참여하고 싶어도 그걸 참여하려면 다른 일을 못 해요. 맞아. 근데 집안 사정이 너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데. 맞아. 예술이면 어느 뭐 악기 같은 거예요? 저 춤을 춰서가지고요. 무용. 춤이요? 네, 무용을 했었습니다. 무용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쵸. 무용 돈 많이 드는데 제일 저렴하게 들어갔죠, 저는. 그 레슨비가 많이 드는데 이번은 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고. 네. 아니 우리 최욱 씨 이상형이 또 무용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던전하고 이러니까 다 갚을 수가 없었네요. 네. 장학금을 받고 싶어도. 죄송합니다. 네. 슬픕니다. 그래요. 아니 진짜 막 한참 연애하고 사랑하실 텐데 연애 사랑도 쉽진 않으셨겠어요. 그 사치처럼 느껴지지. 네. 병원 가는 것조차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네, 뭐 무릎 같은 데 아프고 뭐 이런데. 네, 그것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가야 돼요. 아니면 제가 돈을 벌지 않는 이상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그냥 아파도 누워 있어야 됩니다. 병원 못 가요. 주사 못 맞고 약 못 먹고 자연 치유해야 돼요. 그게 몸엔 좋아요. 몸이 좋아.
아이, 난 잘 쉬냐 맨날. 진짜 이거는 네. 사과하세요. 네, 이거 진짜 이건 제가 웃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워낙 밝으셔가지고 네. 자꾸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네. 맞아요. 예. 사과하세요. 네. 너부터 해. 너 아까 했잖아.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런 어떤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었죠. 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난 당한 거야. 네, 여튼 미안합니다. 전화 채웁시나. 네.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네. 우리 저 서울시가 이런 청년들의 눈물을 계속해서 좀 잘 좀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솔직히 옷도 저보다 잘 입으셨거든요. 네. 보이는 걸로 하면 제가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최욱 씨가 받아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게 정말 다가 아니고 네, 내면에 슬픔이 참 많아요. 4명까지 네, 저희가. 네. 그래도 아, 이건 거기는. 가정사를 말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죠. 아,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진짜 이건 네, 슬프니까. 최욱 씨의 어려움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전세금 다 날릴 뻔했었어요. 네, 아니 뭐 제 얘기할 때는 아니죠. 오늘은 청년들의 눈물이니까. 아니 네. 배틀 한번 해봐. 뭐가 일관돼. 정성희 씨 가난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꼭 눈물을 꼭 닦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 제도를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복지부와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이제 잘 추진을 하실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부터 올 6월부터 네네. 우리 많은 청년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이 청년 수당 관련해서 뭐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 뭐 사례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건데 네. 요즘에는 이게 실패를 하면 이제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이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자존감을 좀 높여줘야 네. 스스로 활동도 하고 뭐 자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실패 경험을 누적하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사실 단군일의 최대 스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일할 수 있는 장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 사회가 좀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접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 중에 뭐 88%인가가 이민을 가고 싶으면 네. 가겠다. 이제 맞아요. 근데 한 뭐 뭔가 이렇게 좀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잘 협력해서 네. 뭐 특히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뭐 이 일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뭐 지금 이제 공약들도 대부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중앙정부가 차원에서. 사실은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한 2조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 예산은 대부분 청년들을 뭐 인턴으로 고용하면 그 기업체에다 돈을 주거나 뭐 청년들 교육을 시키면 학원에다 돈을 주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방식보다는 청년들이 좀 스스로 알아서 그렇죠.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한 개편이나 수정 작업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철 다가오면 한 돈 100씩 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일단 올해부터 하여튼 5천 명으로 작년보다 한 2천 명 늘어난 수준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시고 아마도 이 숫자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삼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우리 한나 씨도 네. 이 청년상 관련해서 뭐 이 청취자분들 혹은 뭐 박원순 시장님이 또 이걸 듣고 계시니까 네. 네. 그런가요? 시상식에 틀어놔요 이거를. 아, 그런가요? 계속 들어나 이것만. 네. 아,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좋네요. 뭐 시장님께 뭐 음성 편지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빨리 실현이 돼가지고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좋은 곳에 쓰이고 또 취업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도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창출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역량 이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스펙 따지는 시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토익 시험 봐서 시험 점수가 있어야 뭐 기업에라도 넣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안 할 거면 토익 시험을 없애주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시장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네. 네, 말이 그렇다는 건데, 네. 그 정도로 간절하니까 꼭 청년들한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 들어갈 뭐 학원비든 하여튼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게 해놓고는 막상 들어갈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저 청년분들 이 청년 수당으로 최소한의 자존감 정도는 좀 지키실 수 있는 이런 서울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많아져야 네. 청년들이 희망이 생기고 그것은 또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네. 네. 또 청년들도 어쨌든 뭐 사회 나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사회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네,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는 있겠네요. 네. 이런 게 여러모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어요? 한나 씨, 네. 우리 나름 그 간만에 의미 있는 얘기 좀 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웃으니까 우리가 자꾸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그렇잖아. 우리 둘보단 행복해요. 네. 자, 오늘 점심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혁신기획관님, 전유관 기획관님, 그리고 열혈 청년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우리 김한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가 다 챙기고 있거든요. 네. 팟빵 게시판에 여러 가지 사연, 고민, 제보, 고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해서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공개적으로 하시기에 좀 뭐하다 그러면 서울@팟빵.com으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셔도 또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say you 고맙습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